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대학원 웬만하면 가라. 단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엔지니어로서 인사드립니다. 벌써 2023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선발 원서 접수가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대학원 가느냐 마느냐 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에서 석사를 마치고 외국계 설계회사에서 지금 궤랑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6년차 엔지니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대학원 웬만하면 가라. 단 석사과정으로 가라가 제 생각입니다. 석박통합도 있는데 왜 석사과정이냐? 제 생각에는 석박통합과정은 나는 박사가 될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학생과 또 교수님 입장에서는 조금 안정된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제도가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원서 접수가 시작된 이 마당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석사과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대학원을 웬만하면 가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제가 투입하는 거에 비해 얻는 게 많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석사과정 2년 동안 투입해야 되는 게 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학비, 2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2년 동안 하는 그 고생 정도가 되겠죠. 하나하나 짚어보면 우선 학비 비쌉니다. 학부보다 더 비싸고요. 이공계는 특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웬만한 연구실들은 월급을 주고 그 월급이 모으면은 학비를 충당하고도 자기 용돈을 하는 정도는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자취다 뭐다 자기 돈이 안 들지는 않겠지만 목돈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석사를 졸업한 학생과 학사를 졸업한 학생이 취업시장에서 얼마나 다르냐?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 시공사에서 석사학위를 1년 경력으로 쳐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2년 투자했는데 1년 인정받으니까 손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석사학위를 갖게 된 순간 파트타임 박사라는 옵션이 활성화가 되죠. 때문에 나중에 산업계에 있다가도 다시 학계로 복귀를 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열려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1년의 손해가 아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사를 졸업하고 바로 산업계로 가서 이제 돈을 벌면 다시 학계로 가기가 조금 더 힘듭니다. 왜냐면 받던 월급이 있기 때문에 그 월급이 반토막 나면서까지 내가 과연 그런 확신이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못 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흐르는데 일은 계속 나랑 안 맞아. 그러면은 그때 그냥 내가 석사를 갈 걸 막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학원을 가면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뒤에 더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고생 많이 하죠. 2년의 시간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졸업 논문 쓰는 그 졸업 학기에는 와 진짜 죽겠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안 죽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힘들었었어요. 저는 조금 특수한 케이스고 근데 정말로 힘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막 짤 보면은 대학원생은 인간으로도 뭔가 취급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런 짤들이 많더라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힘들긴 하지만 그 정도는 또 아니다. 회사 가는 사람들도 처음에 힘들겠죠. 근데 힘들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대학원을 결정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 진로에 대한 큰 고민을 안 했었거든요. 그냥 저는 대학원에 가면은 일단 길이 좀 더 넓어지니까 대학원을 가보자 약간 이런 마음이었는데 대학원에서 진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이 길이 진짜 내 길이 맞나? 연구가 내 적성에 맞는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레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또 답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성향상 연구보다는 조금 더 세상과 가까운 산업계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박사를 진학하지 않았고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의외로 연구가 진짜 힘들긴 한데 보람차고 이게 진짜 재밌고 계속 하고 싶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석사과정을 안 해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예상한 것과 실제는 생각보다 차이가 크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진로에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가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고생하면 또 돈독해지잖아요. 거기서 알게 된 같은 연구실 선후배들도 산업계에 가더라도 그분들이랑도 계속 인적 네트워크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대학원의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토목구조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석사학위는 필수일까? 제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입니다. 건설환경공학부가 사회기반 시설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 분야가 이렇게 다 합쳐져 있거든요. 구조, 지반, 환경, 도시, 교통, 공간, 수리 되게 많아요.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전공 필수만 듣더라도 졸업학점이 거의 다 찰 겁니다. 그래서 학부과정만으로는 좀 더 심화 있는 수업을 듣기 어려울 거예요. 정말 개론적인 것만 학부에서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만 안다고 설계를 못하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구조역학에 대한 지식만 있어도 설계를 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면적인 업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과 그 깊이가 다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대학원에 들어가면 구조 수업을 되게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근데 그 수업들이 설계에 되게 많이 포커싱 돼 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교수님들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국가 설계 기준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업도 그쪽에 좀 더 포커싱이 돼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들이 레스토랑으로 치면 셰프인데 직접 요리를 하지 않잖아요, 셰프가. 교수님들도 그 연구 방향을 지시해주고 지휘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계 기준 이쪽 파트를 맡고 있는 교수님이라면 그거를 연구하는 것들은 대학원생들일 테고, 그 대학원생이 나중에 토목구조 설계 쪽 엔지니어가 된다면 그 부분은 진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게 나중에 그 클래스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엔지니어로서 개인의 퍼포먼스, 개인의 경쟁력은 표면적으로는 공학적 지식 외적인 거일 수 있어요. 언어 능력이라던가 보고서 작성 능력, 코딩 능력 이런 것들. 그런데 결국에는 탑 클래스로 올라갔을 때는 공학적 지식에 대한 이해 정도가 그 사람의 경쟁력이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토목구조 설계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은 필수다.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보통 대학교 3학년이거나 아니면 졸업을 앞둔 진짜로 지금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일 텐데, 그 시절에는 그 2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길어 보이고 조바심이 들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33살이 됐고 6년 차 직장인인데 그 관점에서 보면은 그때 2년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요. 뭔가 얻는 게 많다면 리스크가 크거나 아니면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게 많거나 이런데, 석사 과정만큼 리스크도 별로 안 크고 투입되는 것도 많지 않은데 얻는 게 많은 게 잘 없다. 그래서 가능한 도전해 보시라, 저는 이렇게 용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 영상이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영상 가끔씩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또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진로와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자, 파이팅!